강남 최고급 성형외과 개원식에서 투자자 서강혁이 접수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투자자한테 이따위 대접이냐?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원장이자 서연의 아버지입니다. 강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5세 원장이 오만한 투자자를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성형외과 개원식장은 번쩍이는 조명과 언론의 카메라 세례로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화환들 사이로 정장 차림의 하객들이 모여들고 기자들은 앞다퉈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서강혁이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38세의 강혁은 이 병원의 주요 투자자였어요. 매끈하게 넘긴 머리와 명품 정장으로 치장한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죠. 그의 옆에는 29살의 연인 이서연이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혁 씨, 이번 투자 규모가 상당하다던데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자 강혁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료계의 혁신을 이끌어갈 최고의 투자라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이 병원이 강남 최고의 성형외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서연은 강혁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녀 역시 이 화려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데스크에서는 평범한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이병호였죠. 그는 수수한 정장을 입고 겸손한 자세로 하객들의 접수를 도왔어요. 어서 오세요. 개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호의 정중한 인사에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접수 직원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강혁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접수 데스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VIP 하객들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강혁이 병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호는 차분하게 명단을 건네주었어요. 강혁은 명단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병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나 강혁의 불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오만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한테 이따위 대접이냐? 직원 교육은 제대로 시켰어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강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혁아, 조금만 진정해. 그러나 강혁은 서연의 말도 무시한 채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개원식의 화려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호는 묵묵히 그 모든 모욕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혁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혁의 목소리가 개원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개원식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강혁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어요. 죄송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전부 업계의 VIP들이라고. 강혁은 손가락으로 병호를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채용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서연이 당황한 얼굴로 강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혁아, 제발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뭘 진정하라는 거야? 내 돈으로 만든 병원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데. 강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어요.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화를 내고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누가 채용했는지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병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 말하라고요. 강혁이 더욱 큰 소리를 치자 병호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강혁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투자자라고 해서 저렇게 해도 되나?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강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혁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모욕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강혁아, 이제 그만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내가 투자한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강혁은 서연의 말도 무시한 채 병호를 향해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고급 병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그 순간 개원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병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강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구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직원 주제에. 그런데 이때 병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호가 자리를 뜨자 강혁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기자들 앞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강혁은 기자들에게 능숙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투자자로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 강혁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스러웠거든요. 이때 다른 직원 한 명이 음료 서비스를 위해 다가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음료 드릴까요? 강혁은 그 직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 직원들은 다 이런 수준인가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요? 젊은 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병원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주변 하객들이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또다시 강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혁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하지만 강혁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뭘 이상하게 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투자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잘못이야.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대는 게 아닙니다.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강혁은 마치 연설하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병원이 강남 최고의 성형외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원들부터 달라져야 해요. 하객들 중 몇몇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투자자라고 해서 저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강혁은 그런 시선들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이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투자자님, VIP 라운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보자. 그들이 VIP 라운지로 향하는 동안 강혁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직원들을 예리한 눈으로 훑어봤어요. 마치 자신이 이 병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기 저 직원도 좀 이상하지 않아? 제대로 인사도 안 하네. 그리고 저기 화분 정리도 엉성하고. 서연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강혁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강혁아, 첫날이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자. 직원들도 긴장하고 있을 거야. 긴장? 긴장한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해도 된다는 거야? 강혁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VIP 라운지로 가는 길목에서도 그의 비판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병호가 다른 직원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혁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저 사람 아직도 여기 있네. 진짜 뻔뻔해. 하지만 병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오히려 미묘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개원식장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강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곳에 온 것 같네. 서연은 강혁 옆에 앉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된 강혁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강혁아, 아까 그 직원분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지 않아? 강혁은 어이없다는 듯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심하게? 뭘 심하게 했어? 투자자로서 당연한 요구를 한 거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뭐, 내가 돈을 대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잘못이야? 강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거든요. 이때 다른 하객들이 VIP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의료업계의 유명 인사들이었어요. 강혁 씨, 오늘 개원식 정말 성대하네요. 한 중년 남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혁은 즉시 얼굴을 밝히며 일어났어요. 김 이사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 이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비에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던데요. 강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아, 그거요? 직원 교육 차원에서 좀 엄격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김 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하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좀 나이가 있어 보이던데 괜찮을까요? 강혁은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뭐해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고급 병원에서는 수준에 맞는 서비스가 있어야죠. 서연이 강혁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강혁아,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하지만 강혁은 오히려 더 열을 올렸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서비스 업계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그때 라운지 밖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자자분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분도 나름 연세가 있으신데.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대화를 들은 하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강혁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직원들이 저런 식으로 투자자를 뒷담화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서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강혁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듣게 놔둬. 내가 뭔가 잘못했나?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건데. 김 이사를 비롯한 다른 하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혁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요. 저희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김 이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강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잠깐, 어디 가세요? 아직 식사도.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강혁과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강혁과 서연만 남게 되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 강혁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직원 하나 혼낸 것뿐인데.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큰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라운지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VIP 라운지로 들어온 것은 웨이터 복장을 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와인 한 병과 글라스를 들고 있었어요. 와인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강혁은 기분이 상해 있던 터라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웨이터는 이미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긴장했는지 손이 떨려서 와인 몇 방울이 강혁의 정장 소매에 떨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강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당황해서 냅킨으로 강혁의 옷을 닦으려 하자 강혁이 그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어요. 손 떼지 마세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강혁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던 다른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클리닝비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거듭 사과했지만 강혁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클리닝비? 클리닝비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거라고요. 서연이 급하게 일어서서 강혁을 말렸습니다. 강혁아, 이 정도면 그만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강혁은 서연에게 돌아서서 화를 냈습니다. 그만하라고.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강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목에 내버려둬. 내가 뭘 잘못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잘못이야? 강혁은 다시 웨이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이런 고급 장소에서 일할 경험이나 있어요? 22살의 웨이터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22살입니다. 죄송합니다. 22? 그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해요? 도대체 누가 채용했는지 원장한테 직접 얘기해야겠어. 강혁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병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면서 정신은 더 없고. 이때 라운지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의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러 온 거였어요. 저기서 무슨 일이야? 투자자가 직원한테 화내고 있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강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서연이 강혁의 팔을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하자. 하지만 강혁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나를 막아? 당신도 나 편이 아니야?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강혁아, 너 지금 너무 변했어. 변했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강혁의 말에 라운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웨이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강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병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라운지를 감쌌습니다. 병호가 VIP 라운지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혁은 병호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예요? 아까 그 직원이 또 왜 여기 와요?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병호는 차분하게 강혁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상한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명령을 해요? 강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왠지 모르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병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병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접수 직원이 아닙니다. 강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형외과의 원장입니다. 라운지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병호가 말을 이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강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그럼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병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왜 아빠한테 이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구나. 강혁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깐, 그럼 서연이 너는 처음부터 아빠가 원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강혁아. 하지만 아빠가 직접 너를 평가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강혁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서연의 아버지이자 이 병원의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내 딸이 사귀는 남자가 과연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기 때문이야. 병호는 강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 금액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격이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을 위해서. 병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병원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단순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태도가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원장이었네. 투자자가 원장을 모르고 있었다고.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강혁은 급하게 사과하려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요? 병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강혁을 속였다는 죄책감과 함께 강혁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충격 때문이었어요. 강혁아,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호에게는 아직 할 말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강혁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서연의 아버지이자 자신이 투자한 병원의 원장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아, 그럼 너는 나를 속인 거야? 강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속인 게 아니라 아빠가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 평소에 너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거든. 병호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딸이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접수 직원으로 위장한 거죠. 강혁이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만약 알았다면? 병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저를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강혁 씨. 병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진정한 사람의 품격은 상대방의 지위나 권력을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에요. 라운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호의 말이 완전히 옳았거든요. 강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요? 병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혁 씨, 투자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는 진짜 존경을 살 수 없어요. 이때 서연이 강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혁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평소에는 나한테만 잘해줘서. 서연아, 제발. 이건 오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아빠 말이 맞아.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거였구나. 병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강혁 씨, 투자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계약을 취소한다고요? 강혁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돈보다 인격을 중시합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투자 계약을 취소한다고. 돈보다 인격을 택했네. 대단한 결정이야. 강혁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어요? 계약서에 사인도 했는데. 계약서 어디에도 직원들을 모욕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해요. 병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때 라운지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저기요. 투자 계약 취소 소식이 사실인가요? 투자자와 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론에 노출되면 자신의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원장님, 제발.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그건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죠. 병호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강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혁아, 우리 관계도 이제 끝이야.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와는 함께할 수 없어. 서연아. 강혁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아빠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괜찮다, 서연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강혁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투자도 연인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교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병호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서현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개원식의 소동은 이미 의료계 전체에 알려져 화제가 되었어요. 아빠, 그때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서연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 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서연의 눈에는 성숙함이 보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루는 거란다.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55살이 될 때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도왔느냐야. 한편 강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 기사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투자자, 병원 원장 모욕하다 계약 취소. 돈으로 사람을 무시한 대가. 투자자 강혁의 몰락.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가. 화제의 성형외과 원장. 모든 기사가 자신에게 불리했어요. 업계에서는 이미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다른 투자건들도 하나둘 취소되었습니다. 강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랜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혁아, 너 요즘 기사 때문에 힘들지? 응.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너 그런 면이 있긴 했어. 평소에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하는 행동 보면. 친구의 말에 강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병원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은 더욱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해나갈 거예요. 모든 환자를,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병원을 만들어 봅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개원식의 일로 오히려 병원의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어요. 원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투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젊은 웨이터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병호는 서연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새로운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벌써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 우리 병원의 철학에 공감한다면서 말이야. 병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일로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돈만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 말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력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서연아, 기억해라.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한 달 후 강혁은 작은 봉사활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혁은 그날 자신이 모욕했던 웨이터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도 배운 게 많아요. 웨이터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강혁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병호의 병원은 인격을 중시하는 병원으로 유명해졌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택한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그리고 서연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보여준 진짜 어른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서연아, 기억해라. 돈으로는 가짜 미소를 살 수 있지만 진짜 존경은 절대 살 수 없단다. 진정한 품격은 결코 숨길 수 없고 가짜 품격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석양이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병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돈과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인격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